다음 꼭지로 이번 주에 칼럼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뭐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쓴 칼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논의네요. 관전자의 입장에서 이럴 때가 상당히 재밌는 경우인데요. 누군가 이제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칼럼을 쓰고 그 지목된 사람이 이제 반박 칼럼을 쓰고 막 그런 경우가 칼럼의 세계에서 이제 종종 있습니다. 한국일보 송영찬 논설위원이 이건 조금 되는 칼럼인데요. 3월 3일에 그 칼럼을 쓰셨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박 칼럼을 용해인 의원이 반박하는 칼럼을 지난주에 그 한국일보에 이제 논설위원의 칼럼이 용해인 의원을 겨냥한 거였던 그렇죠. 거였군요. 네. 예. 칼럼에 이제 송영창 의원의 칼럼에서 그 용해인 의원이 페이스북에 재밌는 글을 썼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글이라는 거는 소득계층 A, B, C를 나눠서 그 이들에게 선별 지급의 방안과 그리고 기본소득의 방식으로 바꿨을 때 어떤 식의 그 순수에 나중에 이제 이들에게 마지막 가처분 소득이 얼마가 되느냐에 대한 이제 그 모델을 제시했는데 상당히 재밌는 모델을 제시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칼럼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칼럼은 이 모델에서 결국 혜택을 보는 계층은 가장 소득이 적은 C 계층이 아니라 그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 중산층이거나 아니면 가운데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B가 혜택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결국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좀 돕는 제도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제 기본소득당이 좀 대변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고용 불안정에 노출되어 있는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등의 프레카리어트 또 세대 측면에서 보면은 좀 그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겪고 있는 좀 젊은 세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기본소득은 일종의 이제 세대 정치이자 세대 전쟁의 서막을 얘기하고 또 암시하고 있는 그런 의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뭐 칼럼 제목이 혹성탈출의 제목을 가져다가 써서 좀 무시무시하긴 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네. 근데 이 표라는 게 이게 소득세를 가지고 어떤 세율로 걷어서 뭐 선별적인 방식으로 하느냐, 그다음 아니면 그 기본소득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리고 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증세를 가능케 할 것인가. 뭐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가장 뭐죠? 아주 가장 간단한 표라고 간단한 할까요? 네, 그런 거 아닙니까? 단순한 예. 단순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 용현 의원께서는 이제 이 모델에 대한 이제 설명보다는 기본소득을 말하지 않는 정치라는 그 이제 제목으로 기본소득이 말하는 정치는 이제 증세, 예산 제약을 돌파하려는 그런 정치이고 기본소득을 말하지 않는 정치는 지금의 예산 제약을 인정하고 그런 예산 제약이나 증세를 그 예산 제약을 돌파하려 하거나 증세를 추진하지 않는 그런 정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또 그 내용대로 나름 좀 의미가 있지만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은 그 기본소득 모델이 과연 그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가운데 계층에 있는 중산층에게만 도움이 되는 제도인가라는 게 현행 선별 제도에 비교할 때 네. 이야기죠. 네. 선별 제도와 비교할 때 그 제도인가라는 게 이제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겠다라는 설명이 들고요. 또 장논설 의원은 그분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용 의원이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용 의원이 제시할 기본소득 모델을 통해서 기본소득의 두 가지 특징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첫째는 기본소득이 효과를 보려면 선별제도보다 세금을 3배가량이나 올려야 되고 또 그 3배가량 올려도 혜택이 최저소득계층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B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것이다. 라고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어떻게 보면은 반박을 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선별 모델과 보편 모델, 용의원이 제시한 그 모델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마 여기쯤에 화면에 아마 표가 제시되겠죠? 네. A, B, C라는 세 사람이 있고 A는 80만 원의 소득을 벌고 B는 20만 원의 소득을 벌고 C는 소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들에게 10%의 소득세를 거둔다면은 그 A는 8만 원의 세금을 내고 B는 2만 원의 세금을 내고 해서 이 두 사람이 낸 10만 원의 세금을 C에게 몰아줘서 C는 새로운 세금 10만 원이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새로운 소득 10만 원이 생기죠. 예, 네. 그리고 A랑 B는 세금을 낸 것만큼 소득이 줄어드는 줄어들죠. 것이 이제 가장 단순한 선별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 기본소득을 C가 똑같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적용한다면은 C가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가 30만 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30만 원을 받으려면은 전체 생산된 100만 원 중에서 30%의 세율을 부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의 30%는 24만 원, 그리고 B에게는 6만 원, 그리고 이 30만 원을 걷어서 모두에게 10만 원씩 나눠주게 됩니다. 다시 나눠주는 거죠. 예. 네. 이렇게 설명이 된 두 모델을 비교하면 그 장용창 논설위원이 설명한 대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단순히 선별 모델에 비교해 봤을 때 C한테는 그냥 그대로고 A한테 더 걷어서 B한테만 주는 제도이다 라고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네,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지금의 제도에서 어떤 식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냐잖아요. 지금의 제도를 없애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를 지금보다 더 올리는 상황에서 그 제도를 선별로 갈 것인지 기본소득으로 갈 것인지 이게 지금 복지 강화론자와 기본소득론자의 이제 대립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대립 지점이라면 더 온당한 비교를 하려면 그 소득세를 올린 것을 선별 지급할 경우랑 소득세를 올린 거를 기본소득 제도로 할 경우를 서로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20% 포인트를 더 올리기 전에 그러니까 10%인 소득세율을 30%로 올리기 전에 10%만 더 올린 20%로 올린 제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10%만 올려서 선별 지급을 할 경우인데요. A의 경우에는 80만 원의 그 소득이 있으니까 20%의 소득세율을 내게 되면은 세금이 16만 원이 되게 되죠. 그리고 B의 경우에는 2만 원이었던 세금이 4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16만 원, 4만 원의 돈을 다 합쳐서 C에게 몰아주니까 C는 20만 원의 소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10%인 선별 복지보다는 훨씬 더 C에게 후하고 C에게 좀 더 나은 복지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제도는 물론 이제 이 제도에서 조금 또 눈여겨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이거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B는 소득이 16만 원이 되는데 C는 20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소득 역전이 일어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사실 도입되긴 좀 어려운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가 선별복지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모델에 한정되어서 그런 역전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역전 효과가 또 발생하지 않게 또 선별 제도를 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방금 이런 역전 현상을 왜 소개해 드리냐면은 선별효과 이꼴 역전 현상이 아닌 것처럼 기본소득 이꼴 중산층을 위한 제도가 아닌 거랑 또 완전 유사한 그런 논리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세율을 10%만 더 올리고 나서 그거를 기본소득으로 지급을 한다면요. 전체 더 거둔 돈은 10만 원이기 때문에 이제 10만 원만 모두에게 세 명에게 나눠주면 3.3만 원, 3만 3천 원씩 더 3만 3,333원씩 나눠주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A랑 B는 총 나중에 최종적 소득이 77만 3천 원이고 B는 19만 3천 원이 되고 그리고 C는 13만 3천 원이 됩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시나리오 1인 선별 지급 제도와 비교를 해보면은 C에게는 물론 20만 원보다는 적게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시나리오 1과 2만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존 제도, 선별 제도랑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기존 제도를 봤을 때는 기존 제도와 소득세율을 올리고 나서 기본소득으로만 지급할 경우, 올린 금액만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경우를 비교해 보면은 수혜자가 당연히 B만 수혜자가 아니라 C가 수혜자가 되고 또 B가 더 받게 되는 돈은 13,000원인데 반해서 C가 더 받게 되는 돈은 33,000원이죠. 그래서 기본소득 모델을
그 대부분 어떻게 만들어도 그 중산층만 혜택을 보게 만든다는 거는 뭐 그런 경우 그렇게 설계했을 경우에만 가능한 모델입니다. 사실상 그 되게 한정된 상황에서만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만 그렇게 그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소득세를 20% 올리되 기존 선별복지를 완전히 다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경우에만 C는 그대로고 B만 혜택을 보는 경우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게 되고요. 기존 복지제도는 어느 정도 그 깔린 상태에서 기본소득도 같이 더 얹어지게 되는 형태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소득 지부 네트워크와 한국 네트워크가 계속 천명하고 얘기하고 있는 기존 복지와 병행 발전하는 형태의 기본소득 제도인 것이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 제도, 특히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이 기본소득 제도를 중산층을 위한 제도다. 취약계층에게 오히려 손해보거나 그 이득이 되지 않는 제도라고 좀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런 좀 단순한 모델을 몇 개만 더 살펴봐도 그런 주장은 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 기존에 있는 복지제도, 그러니까 선별제도를 포함해서 복지제도를 기본소득으로 뭐 완전히 혹은 거의 대체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포함하면서 좀 변형해서 갈 것이냐,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인데, 가장 전제는 기존의 재원을 그대로 놔두고 그것을 기본소득으로 바꾸지는 않을 거다. 지금 어쨌든 필요한 논의는 어떻게 뭐 증세를 하고 이른바 공적 지출을 이제 늘릴 거냐, 뭐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늘어나는 부분을 어떻게 늘리고 그 늘어나는 부분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이런 논의 속에서 이 기본소득과 기존 제도 사이의 비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그 이제 시나리오 1의 경우 이제 선별 지급만 한 경우에는 그 결국 이득을 보는 사람은 C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A랑 B는 다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복지제도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금액을 늘리고 지원의 금액을 늘리는 그런 그 정책이 이제 실패를 했는데, 그런 실패한 이유가 그렇게 하는 제도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찬성하지 않는 것이죠. 특정 계층만 수혜를 보니까요. 근데 시나리오 2의 경우에는 지금 C가 더 많이 수혜를 보긴 하지만 B도 수혜를 받잖아요. 물론 A는 손해를 보지만요. 그래서 B랑 C랑 둘 다 수혜를 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시나리오 1보다는 기본소득제가 증세의 가능성이 더 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결국에 이 얘기의 가장 핵심 두 그 관건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기존 복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기존 복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이 논의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 관건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증세를 얘기하고 있는가, 지금 상태에서 더 증세를 얘기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를 비롯해서 기본소득론자들은 일관되게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를 병행 발전하고 또 기존의 예산 제약선이 아닌 증세와 함께 얘기하는 기본소득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염두에 두고 좀 그 알고 이해를 하신다면은 좀 기본소득 논의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약간 까다롭고 복잡한 것처럼 보이나, 어쨌든 기본적인 포인트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더 재원을 늘리고, 그다음에 기본소득과 기존의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복지제도를 싸그리 없애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은 더 확대하고 어떤 것들은 대체하고 어떤 것들은 없어지고, 이것들이 다 이제 어울렸을 때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들을 지향한다는 관점에서 이런 논의들을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 오늘도 어쨌든 애써 주셨습니다. 좀 복잡한 논의를 하긴 했으나 두 가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기본소득이 많이 얘기되고 있으나 기본소득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것 뭐 하나 하고, 도대체 이제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어떤 맥락에서 논의돼야 하는가, 그 이른바 증세와 그 복지국가의 확대 발전 과정이라는 맥락에서 기본소득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해 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